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재밌는 문제 하나 가져왔거든요. 문제 유형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 수쌤이 생각하기에 문제 유형이 뭐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객관식 시대. 그 다음에 그다음에 주관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대세인 서술형. 서술형.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해서 사고력. 그렇죠. 그 다음에는 최고의 창의력 그렇죠. 수학이 있어요. 예, 창의력 문제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볼래요? 이 문제는 우리 토부와 가온이가 동물원 한 우리에 넣었대요. 네. 근데 이 우리에 다 넣었을 때 모두 몇 마리가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인데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고 그다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객관식 문제로 내면 몇 마리가 될까요? 객관식이었으면 여기 있는 동물들을 더하면 되니까 그냥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5니까 14. 몇 번? 4번. 14마리, 맞죠? 네. 자, 그런데 조금 아쉽죠, 이것도. 왜냐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객관식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찍어도 맞출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운 좋으면 맞는 거고, 운 나쁘면 안 맞는 거고. 그렇죠? 예, 저도 연필 굴려봤지만, 예, 답 사이로 맞갔죠? 그러니까요. 두 번째, 주관식 문제는. 주관식은 이제 전부 다 식과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5인 14 해서 답은 14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14마리라고 하면 되겠죠? 네, 14마리. 예, 그래서 주관식 문제는 뭐냐면 14마리, 말 그대로 답을 정확히 쓰는 거예요. 네. 아쉽죠. 생각의 폭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넘어오면서 그냥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그냥 그대로 답을 쓰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전혀 무시를 한 거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세 번째, 서술형 문제가 나온 거예요. 서술형 문제는 요즘에 대두가 많이 되죠. 학교에서도 네네. 그렇고 초등학교는 이미 서술형 문제로 바뀌었고 그쵸. 중학교도 이미 50% 이상 서술형 문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좋은 현상이에요. 그럼 서술형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 답이 한번 나오는지. 설명해 보세요. 토부가 가져온 동물은요. 강아지 3마리, 고양이 3마리, 개구리 2마리였으니까 모두 8마리였어요. 맞아요. 가온이는 뱀 1마리와 쥐 5마리를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모두 6마리. 예.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전체 동물의 수였으니까 네. 토부가 가져온 18마리의 동물과 네. 가온이가 가져온 6마리의 동물을 더한 값, 즉 14마리가 되는 거죠. 예, 이걸 전부 다 서술에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이래서 서술형이 그나마 조금 나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조금 아쉽죠.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굳이 왜 14마리만 나올까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돼요. 맞아요. 우리 그게 아이들 바로 재밌는 예술. 예, 맞아요. 그게 바로 사고력 문제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사고력 문제는 뭘까요? 뭐냐면 사고력은 바로 융합형 문제를 말해요. 융합형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수학에 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음악, 미술, 체육 뭐 여러 개 배워요.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배웠던 지식들을 다 모아서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서 먹이사슬을 가지고 도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다시 말하면 14마리가 아닌 다른 마리수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전제가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럼 먹이사슬 나왔으면 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뱀은 쥐랑 개구리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쥐와 개구리는 이미 잡혀 먹을 수가 있겠죠. 끝났네. 한 우리에 넣었으니까. 어쩜 좋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마리수가 달라지죠. 물론 이걸 그렇죠. 서술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네. 그냥 이렇게 되면 뭐냐면 14마리에서 7마리가 없어지고 7마리만 남는 거죠. 그게 답이 7마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답만 7마리가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되고 왜 7마리이지? 즉 쥐 5마리와 개구리 2마리가 고양이에게 잡아먹혔으니까 그렇죠. 없어졌다는 거죠. 바로 서술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서술이 없으면 그냥 7마리 그러면 잘못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객관식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객관식에서 아까 보기에서 7마리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 동그라미 치면 어떻게 돼요?
틀린 답은 아닌데. 오답이 되는 거예요. 객관식에서. 객관식에서는 오답이지만 사고력에서는 답이 될 수 답이 있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력 문제가 훨씬 아이들한테 좋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을 풀 때는 네. 즉 서술형 문제부터 시작해 서술을 하고 14마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방법이니까 두 번째는 사고력 문제를 도입하는 거죠. 네. 그래서 7마리라고 답을 쓰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남았죠. 네. 이게 바로 사고력 문제의 좋은 점이에요. 오. 창의력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의사고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네. 사고력 수학하고 조금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사고력 수학에서는 우리가 융합형 수학이라고 그랬죠. 네. 창의력 수학은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함적인 생각을 말해요. 그런데 그게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창의력은 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것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내느냐가 우선이죠. 창의력은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고 가정했을 때 함적인 답변을 한다 그런다면 10점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빵점은 없겠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 그러면요, 대표님. 네.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동물인데 네. 얘네들을 서로 잡아먹게 그냥 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애도 있죠. 그리고 보관해서 서로 개별 우리에 잘 담아서 네. 안전하게 이렇게 맡겨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창의력 문제로 해석할 때는 답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모두 14마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기본이었네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마리수가 같잖아요. 네. 14마리라는 거. 아, 그냥 기존 뭐냐면, 답에 똑같다라는 맞죠. 거죠. 마리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 그냥 무조건 또 14마리가 나왔어. 14마리 다 똑같이 14마리가 나왔는데 설명이 다 달라? 하나의 영역이겠죠. 아. 물론 그건데 서술의 여러 가지 기법 중에 네네. 우리가 이제 다른 형태로 쓴다라고 하지만 마리수가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네네.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죠. 그러면요, 대표님. 네. 뱀이 무조건 네. 개구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는 뱀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보고도 나왔거든요. 예, 그게 바로 경험이죠. 뭐 TV를 통해서 봤든 음. 뭐 어떤 그 동물의 왕국을 봤든 네. 근데 보니까 뭐예요? 그냥 그 먹이사슬을 거스를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거죠. 네네. 이게 바로 뭐냐 경험이에요. 새로운 경험. 아.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뭐죠? 이 답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라는 전제죠. 그런 다른 사람은 반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가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뭐 100마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 도망갔어. 우리에 하나도 없어.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마리수의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네. 서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새끼를 만약에 내가 50마리 낳았다 뭐 60마리 낳았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답은 아니에요. 근데 쥐가 그렇게 많이 안 낳잖아요. 산화제 안 해가지고 2마리만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이렇게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네. 합리적이지 못해요. 아. 왜냐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생각들이. 그래서 보통 2점, 3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아까처럼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험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9점, 10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은 하지만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네. 점수가. 그러면요. 네. 아나콘다를 데리고 왔어. 근데 아나콘다 다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만 나올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 생각도 되게 좋은 생각인데 여기서는 합리성이 좀 부족하죠. 왜 그럴까요? 자, 내가 먼저 토끼와 잡혀먹을 수도 있겠다. 가온이가 같이 들고 왔는데 데리고 이제 잡혀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합리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 문제를 만들 때 있죠. 네. 자, 어떤 아이가 사과 2개와 배 3개를 가지고 왔어. 과일은 모두 5개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그러면 2 더하기 3에서 5 이래서 맞잖아요. 네. 근데 어떤 친구가 그래요. 엄마한테 금반지 2개를 해주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3개를 해줬어. 그랬더니 모두 금반지는 엄마한테 준 반지는 모두 5개야. 합리적으로 맞을 수 있죠. 맞잖아요. 2 더하기 3은 5. 근데 뭐예요? 합리성이 조금 절여됐어요. 왜냐면 어떻게 금반지를 해줘요? 하루 만에 2개를.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해주고 그죠? 물론 빌 게이츠나 뭐 그죠? 이런 친구들이라면 물론 충분히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보통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으로 합리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점수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려 사과나 배, 연필, 뭐 사탕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좋죠. 그러니까 창의력은 결과적으로 발견해요. 발견. 아하, 새로운 발견. 콜럼버스와 네. 같은 생각? 네. 뭐 콜럼버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달걀을 우리 뭐로 세우러 갈 때 모두 못 세웠잖아요. 네. 기독들이. 그쵸. 근데 뭐야? 콜럼버스는 깼죠. 누구나 계란을 들고 깰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죠?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먼저 발견했던 사람이 창의력인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오늘은 우리가 문제를 한번 알아봤어요.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 사고력, 사고력, 창의력 문제. 중요한 건 서술형부터입니다. 서술형은 사고력과 창의력의 기반이에요. 다시 말해서 서술을 잘 해야지만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